문을 열며 우리 학생들이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들렸고 달리는 무성도 모두 사랑해
네, 합창과 오케스트라 모두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몫을 다 해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 은동교의 모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의 동산교회 박성배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시고 오늘 은동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학부모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구별된 환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의 리더들로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누구와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일생이 달라지오니 우리 은동교 자녀들을 지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시대 속의 일방적인 동행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동행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정을 지켜온 교사들의 헌신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회복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모두가 거듭나 시대에 앞서가는 리더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최근에 참담한 참사로 소중한 청년들의 죽음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에 목마른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어른된 저희로서 먼저 믿는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와 은동교가 명확한 해답을 찾아 우리 자녀들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이루어지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우가 합력하여 기도와 후원이 풍성케 하시고 은동교가 건강히 주님 사역에 동역하여 언어와 행위, 생각과 계획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익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당당히 드러날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서로 건강하게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 맞다. 인터뷰하러 가야 되지? 저에게 운동교란 제 삶을 바꾸지 친구의 진정
진정한 우정을 알게 해준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저에게 운동교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입니다. 운동교란 공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방은 이제 물건을 제작하고 완성시키는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운동교는 저라는 사람을 다듬고 완성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운동교란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해준 직장을 넘어서 매일매일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중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배랑 큐트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너무 약간 같이 대화하고 놀기에 되게 편한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운동교 학생은 1번 순수합니다. 2번 인성 교육이 가능합니다. 3번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신앙심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입학 설명회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은 유튜브 채널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를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입학 설명회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하는데요. 식을 마친 후에 현장에서는 각 과정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따가 직접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동교의 두 기둥이신 이규현 이사장님과 이혁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규현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가 13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처음에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시간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한 이걸로는 도저히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대안학교,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 앞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꼭 설립해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처음에 우리는 저 과수원에서 반지하에서 아무 대책도 없는 개척을 했지만, 그때 비전 선포할 때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비전에 공감도 해주셨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 그 학생들과 시작한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과 또 학부모님들의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미리 준비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학교를 시작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대안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학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목적이 뭔지를 모두가 공감한 상태에서 이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세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그런데 사람마다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아, 이 학교 오면 진짜 매일 예배 드리고 막 엄청 믿음으로 키우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분이 있어요. 아, 여기 가면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어떤 대안적인 시도를 많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육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여기 가면 진짜 웬만한 학교에서 못하는 아주 뛰어난 어떤 교육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 약간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걸 잘못 알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비전을 자세히 소개하실 텐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아, 여기는 우리 아이를 보낼 학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기 생각과 맞는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비전이 사실은 가장 균형 잡힌,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학교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목적으로 같이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교육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가치를 중요시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가보면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30명 정도 되는 반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학문이 자기의 어떤 꿈, 야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우상이 된 그거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학문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거 약간 다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정말 이 상황에 잘 적응하는 몇몇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진화의 과정에서 저 뒤안길로 밀려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차별당하고 어차피 그 아이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바깥으로 소외되는 아이 아닙니까? 만약 진화가 맞다면 그런 현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외모를 가졌건 어떤 지능을 갖고 있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믿고 당당하게 아이들이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같이 품으면서 가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AI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이미 로봇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공부해봐야 그 로봇만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로봇은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로봇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봇은 사랑이 뭔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때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간 학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혁재 교장 선생님께 은동교회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의 현재를 여쭤볼게요. 목사님, 지금 우리 학교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교는 지금 2009년에 개교해가지고 13년을 지나서 14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초등 112명, 중등 48명, 고등 34명, 총 194명의 학생이 있고요. 초등은 9회 110명, 중등은 11회 163명, 고등은 8회 76명의 총 34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정교사님 또 부분으로 돕는 강사님들 또 조리 교통 등등 해가지고 총 56명의 교직원이 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떤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은혜동산 기독교학교는 교회를 모체로 해서 이렇게 설립된 학교입니다.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 주체가 개인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교회에서 세웠고요. 이번에 대한교육기관 등록법이 시행되어서 등록했는데 역시 교회에서 하는 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립한 것을 중심으로 가정과 함께합니다. 가정과 협력합니다. 그래서 훗날 세계를 무대로 삼고 또 통일된 미래 한국을 바라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진리에 함께 순종하는 교육 공동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는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세워질 텐데요.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는 어떤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졌을까요? 예,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밑바탕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분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대안학교 하면 어떤 특정 과목이나 활동, 행사를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로마서 있는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언어와 습관과 태도와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교를 비교할 때 일반 공립학교나 어느 일반 학교는 어떤데 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함께 일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함께함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공동체의 경험을 중요시해서 기구적으로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합할 수 있는 그걸 말하고요. 유기적으로는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일을 이루려고 협력하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통하여 더욱 함께 일어나간다. 교회는 어찌 보면 영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정에 가서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전인적인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관인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그걸 또 함께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계적이고 연합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초등만 있지 않고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각 층마다 계단마다 수업의 고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선생님들이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은 초등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중등은 어떻게 하고 고등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연계적인 통합을 이루고요. 이것은 12년 과정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만 보낸다든지 또 중등은 괜찮지만 대학 가려면 고등 어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원치 않고 있고요. 초등, 중등, 고등을 온전히 마칠 때 온전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 학년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신앙 공동체 지향, 전인적 통합 교육 과정 이 모든 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거 보면 네, 학교가 균형적인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교 교훈에 바로 그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철학적인 바탕은 밑바탕이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좀 기둥을 세우고 벽면을 세우고 또 각가지 구성된 뭐 넣어가지고 건물이 구성되는 것처럼 저는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를 함께 교육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을 자아 정체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자기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행사라든지 약간 기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 학생들이 초등, 중등, 고등이 어떤 반은 계속 똑같은 인원 구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르고 또 차이가 나는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서로 부대끼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협력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교실을 넘어서서 또 이웃과 사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려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교육, 돕는 자, 이 관계에 사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회복하는 교육을 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말하죠. 관리인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 흔히 말하는 달란트, 꿈, 비전, 사명, 이걸 찾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적인 습관과 형성을 한다면 중등에 와서는 사춘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관계 형성에 많은 힘을 쓰고 있고요. 고등에 가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꿈, 또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둬서 만물 회복에 청지기적인 꿈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해서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지속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네, 영성과 관계성, 전문성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운동교의 목적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 먼저 보내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에 운동교를 졸업한 김민서와 현재 12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서의 엄마 최나영입니다. 운동교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꼽아보면 첫째로 가장 큰 장점으로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운동교 학생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선생님의 기도 안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기도 안에서 배우며 나누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등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등 선배들이 동아리를 섬겨주고 있으며 중등과 고등은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학교 생활과 학습적인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맛있는 점심과 저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늘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식사가 우리 친구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서 나가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녀들로 자랐으면 하는 소망 하나로 운동교를 선택한 지금 12학년이지만 주일학교 수련회를 참여하고 주일을 지키려는 마음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묵묵히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운동교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키우시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운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내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운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함께 운동교의 부모가 되어 자녀와 함께 성장하며 학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은혜동산 기독교학교에는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신앙이 좋으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이분들의 평가가 두렵기도 한데 이렇게 학교에 만족도가 높으시고 또 적극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크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각 가정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기 먼저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 교감을 맡고 있는 임성백입니다. 네, 중등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지정규입니다. 네, 고등 부장 김정원입니다. 네, 초등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 과정의 핵심 가치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초등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저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에 바로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걸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일에 하는 큐티가 주말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두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연말에는 말씀 묵상 1년 동안 다 한 친구에게 말씀 묵상 개근상을 또 수상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장려하면서 연말에 말씀 통독상을 또 수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의무감과 또 시상으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이곳에 입학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주말에도 큐티를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 모습에 오히려 도전을 받으시는 그런 고백들을 좀 듣게 됩니다. 그 외에도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는 성경 이야기를 설교나 연극으로 표현하는 성경 말하기 축제를 하고요. 얼마 전에 또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또 2학기 때는 6개년 주제로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영성 수련회는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이벤트인데 이번 수련회에도 정말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춘기 아이들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중고등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중고등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반별 큐티를 진행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셀로 학년별로 구성이 돼서 셀로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1년에 1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1학기에 이미 다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태는 아무래도 중등과 고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과정별로 중등, 고등 따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반별로 기도회를 할 때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기 초에는 캠프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에는 다른 그 어떤 학교에도 없는 좀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별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혹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양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각각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를 정하여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등의 핵심 가치가 공동체라는 게 좀 인상 깊은데요. 공동체에 관련해서 중등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교사와 아이들, 혹은 선배와 후배, 혹은 친구와 친구,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행사가 지리산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에 그 가장 날씨 좋은 날 5월에 3박 4일 동안 7학년, 8학년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게 되고요. 9학년은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먹을 것도 못 먹고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여행이 될 텐데 이 여행이 아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거의 3년을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2, 3년 동안 이런 여행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 여행이라고 그래서요. 자전거, 등산, 도보 여행을 3개를 그 각각 세 학년이 돌아가면서 각각 그 코스를 체험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졸업 여행을 통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9학년이 현재 제주도로 그 졸업여행을 가 있는 상태인데요. 가서 영어 캠프도 하고 졸업여행도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졸업여행을 통해서 뭐 이 아이들이 성장한 걸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또 이제 규모가 작은 학교면은 또 오히려 사회성이 좀 발달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거예요. 중등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과연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중등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교사고 가장 같이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동일한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중등 전체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과연 올바른 어떤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오히려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돌아봐야 되고 친구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어쩔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양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랑 직면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발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지금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더 커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부모를 두신 분들의 가장 이제 많은 이제 바람이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커가기를 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되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결국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기에 앞서서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은 그냥 중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있었지만 한 번도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넘으면 되게 여유롭게 막 아이들을 막 대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늘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마다 정말 해결할 방법은 성경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훈육하고 아이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방향을 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제를 일으킨 그 아이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요. 당장 눈앞에 이 아이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사고를 치던 아이가 나중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 혹은 이 대학에 가서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정말 얘가 그렇게 사고를 치던 아이가 맞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선생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혼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과 중등 핵심 가치를 들으니까 이제 고등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고등의 핵심 가치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고등의 교육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이들이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고등의 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고등과정 학생들에게는 사실 진로나 또는 진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10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기까지 진학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달란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전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대학교도 한번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등의 또 자랑할 만한 수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 수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자의 진로와 또 관심 영역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을 만들고 또 피드백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굉장한 그죠. 소리가 안 들려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는데 저희 학교에 그 디저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만드는 장면을 영상 동아리원들, 그러니까 장래에 영상 전문가를 꿈꾸는 영상 동아리원들이 지금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거든요. 나중에 꼭 학교 그 방송을 통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또 요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저 장면은 혹시 지코바 치킨이라고 아세요? 네, 예, 그 치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많은 닭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고 저희 뱃속에서 평안히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또 자신들의 어떤 비전이나 어쨌든 꿈을 위해서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그 소명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진로 교육이 학생들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은동교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초등부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초등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후에 이제 학교라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인데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공립학교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초등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초등은 공립학교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은 공립학교와 같은 형태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등에서 또 특색 있게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 성경, 원예, 악기, 코딩, 중국어, 그리고 탁구나 수영 같은 그런 특기 체육 이런 과목들은 자체적으로 교재를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계획합니다.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들을 배우려면 아마 따로 시간을 내고 또 비용을 들여야 할 거예요. 성경은 또 주일학교를 의존해야겠죠. 하지만 저희 초등에서는 이 모든 교육과정에 다 담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매일 7교시를 하고요. 4시 반에 집에 갑니다. 네,
매일 4시 반에 초등학생들이 끝나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매년 이곳에 아이들을 보낼 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학년은 입학 후에 2주 동안에는 적응 기간을 가져서 4교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교시를 하는데요. 7교시를 처음 경험한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 아마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학교 힘들지 않았어? 하고. 근데 아이들은 늦게 끝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된 거죠. 이 아이가 조금만 있어도 지겹고 가기 싫은 곳보다 오래 있어도 행복하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면은 그럼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운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항상 표정이 밝고 다들 기분이 업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면은 누구는 할 거 없이 갑자기 같이 막 따라 부르고 같이 율동을 또 따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이가 만족하면서 다닌다면 7교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사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원을 다니는 공립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어쩌면 더 일찍 집에 가게 될 겁니다. 저희 학교를 다닐 때 체력 소모에 대해서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놉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곤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로 체력이 약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시면은 적절하게 또 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공립학교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대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립학교와는 다른 교육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이걸 공립학교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서서 7살을 이제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5 더하기 8을 배워요. 그리고 한글을 바르게 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는 넓이와 부피를 구하고 또 한 편의 글을 완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학습적으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교과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와 거민정 교과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배움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교과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의 그 모든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을 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교과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란 아이들은 인성에서도 선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동체나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좀 적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등 아이들의 가장 큰 그러니까 중등 아이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관계랑 신앙이 안정이 되면 결국 이 에너지가 학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관계를 중요시한다 해서 학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학습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관계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학습에 있어서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그 주말마다 하는 주말 다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국영수 과목이 시험을 보고요. 또 특별히 그 자율학습을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스스로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하고 집에 가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고등에서는 저희한테 좀 이렇게 좀 손을 먼저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코칭 받으러 고등으로 가요. 그럼 고등 선배들이 아이들에게 학습 코칭을 해줘요. 그 자율학습 시간 동안. 근데 지난 학기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9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한 단계로 나가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금요일은 야간 제어를 하지 않는데 9학년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저희가 좀 평소 수업보다는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도와줌으로써 고등에 가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성적표를 보시면 성적표가 지금 보시는 게 성적표인데 한 과목당 한 페이지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한 13쪽에서 14페이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몇 월 며칠 언제 숙제를 내지 않았는지까지 다 나가는 성적표고요. 이거를 사실 교사가 작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작성하려면. 근데 사실 좀 유혹도 있었어요. 쉽게 갈까? 우리 이거 그냥 좀 편하게 갈까 했는데 중등 선생님들의 만장일치로 우리가 힘들어도 이건 계속 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회복의 사람, 섬김의 사람의 관점에서 담임이 바라본 그 아이에 대한 얘기도 쓰고 있고요. 중간에 또 학기 중간에는 그 학습 코칭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어머님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좋으셔서 아마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주말 다지기와 14쪽의 성적표는 정말 공립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일 텐데요. 그러면 은동교 고등은 타 고등학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저희 고등만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제 말씀 들으시면 아마 고등한테 홀딱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고등 과정은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입시를 혼자 준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동교는 이제 초등부터 고등까지가 사교육이 금지이기 때문에 고등에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매일 또 플래너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너를 쓰면서 시간 관리 연습도 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그냥 보통 그냥 혼자 그냥 자습회가 아니라 저희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남아서 특별 개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일과 중에 하는 말 하는 것보다 야자 시간에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서 집에서는 침묵 수행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에 맞게 말씀 묵상 시간과 정기적으로 목요일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셀모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제 전교생이 함께 성경을 2장씩 통독을 하는데요.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성경을 낭독하면 다른 학생들은 이제 교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 고등의 정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교회와 함께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지금 교사로 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고등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고등에 와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 교육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 고등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교육 과정을 모두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마다의 그 수준적인 어떤 개별적인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수준 학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모든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4년 전부터는 선택 수업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오전에는 주로 이제 공통 교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대학교처럼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설하고 아이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수업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교과라고 하는 국영수 사과뿐만 아니라 인문학 수업, 독서 수업, 토론 수업 이런 것들 좀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그 호응이 좋아요. 특히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아이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 때문인지 수업에 더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선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등에서는 수업 이외에 또 특별한 활동은 없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 들으면 운동교 고등은 공부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천만에요. 저희 그렇지 않겠죠. 네, 저희 고등에서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국내외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라오스와 또 농촌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대신에 교내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동아리 수업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예쁘지만 사실 좀 많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는 거의 스타더라고요. 지나가면 저는 안 보이고 저희 애들한테만 가서 막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초등 아이들에게 또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초등이나 중등 학생들 중에 학습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고등학생 아이들이 가서 또 학습 멘토가 되어서 학습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등 학생들과 멘토 멘티를 맺어서 이제 학습적인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뭐 관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2학년만을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도 있을까요? 네, 저희는 10학년, 11학년까지는 모두 이제 같은 교과를 배워요. 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는데 이제 12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나 어떤 진학 방향에 따라서 바다반과 진리반이라는 이제 두 개의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다반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준비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반에 오면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수능을 준비하고 진리반은 수능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진리반에 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고3이 학교를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사실 수능 이후가 더 바빠요. 특별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교과 위주의 수업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또 졸업 앨범이나 또 졸업 여행 같은 것들을 이제 고등학생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가 사실 더 바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대입 전형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네, 그 부모님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잘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고 요즘은 좀 많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저도 해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입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예체능 그리고 이제 정시, 우리가 수능이라고 말하는 정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수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거나 검정고시를 보고 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일반 학교는 수능 시험을 고3에 가서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학년 때 만약에 검정고시를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는 이미 그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을 벌써 3번째 보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시험을 한 번 보느냐 2번 보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검정고시를 일찍 끝낸 친구들은 그만큼 수능 준비에 정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하고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따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실제 하는 모의 면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하고 있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다 수정을 봐주고 있어요. 실제로 면접을 본 이제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너무 떨려서 막 눈물 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실제로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학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교사들이 사실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동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대 같은 경우를 합치면 뭐 거의 99%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국공립대학 위주이고요. 또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꼭 반드시 뭐 꼭 대학을 가라고 저희가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입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건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는 거. 예, 뭐 보통 뭐 좋은 대학 가니까 과는 그냥 상관없어, 무조건 좋은 대학 가,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정말 너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를 가렴하고 이제 해주면 아이들도 정말 저렇게 잘 자유롭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말 학교를 경험한 운동교 졸업생은 어떻게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교 중고등과정 5기 졸업생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있을 기업병원 입사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지리산 도보 여행과 종주인데요. 어디서도 해보지 못할 고생들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재미를 넘어 묵묵히 한 노력은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알아가고 채워주는 일이 가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교는 저에게 마중물과 같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수업 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학생은 간호사라는 비전을 품고 간호대에 진학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된 경우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곤 했었는데, 저희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게 그 보람도 느끼고 또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끝으로 각 과정별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부터 말씀해 주세요.
은동교는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 등록 법안이 제정되어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국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그대로 인정을 받고 대신 검정고시를 치르죠. 검정고시는 모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졸업시험을 또 치러요. 졸업시험은 검정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은동교 초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고 중등에 잘 올라갑니다. 초등 핵심은 신앙 인격과 경건 훈련의 기초를 잘 다진다는 점이고요. 바로 이 기초 위에서 믿음과 지성과 인성이 자라갑니다. 이 교육에 동의하신다면 은동교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중등 말씀해 주세요. 네, 중등의 최대 장점은 깊은 관계를 통한 공동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결국 학교의 최대 장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인터뷰에 나왔던 학생도 제가 이제 같이 종주를 갔던 선생님인데 정말 거의 바다 끝까지 다 같이 보거든요. 막 그 화장실 얘기도 하고 막 같이 막 하면서 정말 친해져요. 그 뭐 몇 개월 전에도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아이 옷이랑 사오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한 10년 전에 제가 담임을 했던 친구들이 전화를 와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은 고민이야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네, 하여튼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본인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시기가 중등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시기거든요. 얘가 내가 이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누구랑 함께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은동교 중등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은동교 교육의 열매는 바로 이제 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에서 심긴 믿음의 씨앗이 중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잘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고등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대안학교, 고등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10년 이상 있어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기는 하는데 또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오든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든 입시는 해야 돼요. 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려면. 근데 우리 고등에 오시면 영적으로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손잡고 이 고등 과정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희의 손을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선생님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그 후보 공약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입학 설명회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느껴지셨나요? 네, 선생님들의 말씀만으로는 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수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교. 네. 지아 읽어주세요. 24. 아니 원래 빨리 원래 더 빨리 들어가는데 이긴다 원래 이긴다 귀엽다. 올렸을 때 그럼 당연히 기체부피도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사윤 씨가 이제 막 실험을 하다가 270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사피 전략입니다. 사피 전략은 상품 전략, 유통 전략, 홍보 전략, 가격 전략으로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전략입니다. 생산수단은 닫히고요. 생산물은 프리즈예요. 여기 이제 A, B 알파카가 A 알파카의 밭에서 농사라는 대신에 풀을 반만 나눠 먹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생산수단을 닫히면 풀인 생산물도 함께 온다는 거고 아몬더 나더 레벨 절대적 말씀 지켜 내 손을 놓지 말어 성경은 나의 무기 운동교로 걸어가 알아내 스쿨런 제약에 맞서서 지켜라 오웨 상상도 못한 선생님 친구 사인 깊고 지내 투하 오웨 막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in the GCS 저 입시의 문을 열어 GCS 난 죽을 때까지 운동은 GCS 눈에 닿을 때까지 GCS 입학해 Come on, show me the way to Jesus, yeah. 사탄이 만들어낸 환각해 운동교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신앙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목사님 우리 교장쌤을 불러봐. 선생님과 친구들 대화를 나눠봐. 이거 real world 깨어났어. We found the best. What's the name? GGCS. 네, 수업 활동이 다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이 그 에너지가 막 수업에 이 영상으로도 뿜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렇지 아이들의 에너지는 훨씬 더 뿜뿜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처는 여기 비전홀 2층에 행정실에 전용료 2만 원과 함께 내주시면 되고요. 원서는 지금 나가시면 비전홀 앞에 구비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시기 끝나고 상담 시간이 있는데 각 과정별로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는 기독교 교육이 쉽지만은 않고 저희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입학설명회를 준비할 때마다 한 해에 저희가 해온 수업들,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분들의 결단을 또 함께 동역하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운동교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뒤쪽에 상담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 초등, 중등, 고등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학교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